다가오는 폭풍, 당신의 돈은 안녕하십니까? 환율이 달러당 1,500원, 1,600원이 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잠자고 있는 1억 원은 실질적으로 7천만 원의 가치밖에 갖지 못하게 됩니다.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3천만 원이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에는 이미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1997년 12월 23일 환율이 1900원대까지 치솟았던 그 시절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기회를 잡고 살아남은 사람들, 아니 오히려 더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준비된 두 가지 비상 자산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생존의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거대한 위기는 결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쓰나미가 오기 전 바닷물이 잠잠히 빠져나가듯 경제에도 위험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들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국채금리입니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채금리는 국가라는 거대한 사람이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율, 즉 국가의 신용 성적표입니다.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이 36.5도이듯 각 나라 경제에도 건강한 금리 수준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를 넘어서면 주에 깊게 봐야 하고 4%를 넘어서면 경제에 고열이 나기 시작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2011년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던 그리스의 국채금리는 무려 30%까지 치솟았습니다. 체온이 40도를 넘은 위급 환자와 같았던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의 국채금리 역시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환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율의 높이가 아니라 변동 속도입니다. 잔잔하던 강물이 갑자기 거센 급류로 변하면 홍수를 예고하듯 환율이 단기간에 급격히 요동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1350원에서 1420원으로 70원이나 폭등했다면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위험을 감지하고 급하게 돈을 빼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꿔 자국으로 돌아가니 국내에는 달러가 귀해지고 달러의 가치는 치솟게 되는 원리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환율은 불과 한두 달 만에 800원대에서 2,000원 가까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속도였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우리 밥상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입니다. 작년에 1,000원 하던 라면이 올해 1,100원이 되었다면 물가 상승률은 10%입니다.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할 때 나타나는 2% 내외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5%를 넘어서고 10%에 가까워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 월급의 가치가 그만큼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몇 달 전과 비교해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은 몇 개 없는데 계산대의 숫자는 훌쩍 뛰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위험 신호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식료품, 전기, 가스, 교통비와 같은 필수 생계비가 동시에 오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위험 신호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손에 들린 돈, 원화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은행이 지난 몇 년간 너무나 많은 돈을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동네에 빵집이 하나뿐인데 매일 100개의 빵만 만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손님은 200명이 몰려드니 빵값은 천정부지로 솟을 겁니다. 반대로 빵을 갑자기 1000개씩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빵은 남아돌고 가격은 폭락할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5억 하던 아파트가 6억이 되고 10,000원 하던 치킨이 12,000원이 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돈의 가치 하락, 즉 인플레이션의 민낯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욱 불안한 신호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현대차와 같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 앞으로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조차 대한민국 원화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지금 원화라는 배는 거대한 빙산을 향해 나아가는 타이타닉호와 같습니다. 배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지만 아직 물이 차지 않았다는 이유로 1등실에서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이미 구명보트로 옮겨 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900원까지 치솟아 배가 완전히 침몰하고 나면 그때는 구명보트를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명보트에 올라타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첫 번째 구명보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달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달러도 결국 종이돈 아닌가요? 미국도 돈을 찍어내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종이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특별한 종이입니다. 달러는 단순한 외국 돈이 아니라 원화가치 폭락이라는 화재에 대비하는 생존 보험입니다. 일반적인 화재 보험은 불이 나지 않으면 보험료만 날리는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달러 보험은 다릅니다. 화재가 나지 않아도, 즉 원화가 폭락하지 않아도 환율이 오르면 그 자체로 수익을 안겨줍니다. 위험을 막아주면서 돈까지 벌어주는 보험, 이보다 더 좋은 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달러를 확보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은행 외화예금, 증권사를 통한 달러 ETF,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미국 주식, 특히 S&P 500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존 자산, 최후의 보루는 바로 금입니다. 금은 옛날 어르신들이나 사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 특히 미국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달러는 미국의 돈이고 원화는 한국의 돈입니다. 각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그 누구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으며 오직 자연에서 채굴할 수만 있습니다. 지난 5000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국가의 화폐가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5000년 전 금 1g으로 살 수 있었던 빵 100개의 가치는 지금도 거의 동일합니다. 금은 원화 폭락을 넘어 미국 달러마저 흔들리는 최악의 시스템 붕괴 상황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보험입니다. 달러는 원화 폭락에 대한 보험이고 금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 붕괴에 대한 최후의 보험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주식과 부동산이 50%씩 폭락할 때 유일하게 가치가 오른 자산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고 그곳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금을 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증권 계좌를 통해 금 ETF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실물 금과 달리 부가세 10%를 내지 않아도 되고 보관 걱정도 없으며 소액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금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자산이 아닙니다. 최소 5년, 10년을 내다보고 묻어두는 진정한 의미의 보험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퇴근 후 집에 돌아가시면 딱 2가지만 실행에 옮기십시오. 첫째, 스마트폰을 열어 사용하시는 증권사 앱에서 미국 주식이나 금 ETF를 살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좌가 없다면 10분만 투자해 비대면으로 개설하십시오. 둘째, 은행 앱을 열어 외화 통장을 만드십시오. 이 또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2가지가 생존을 위한 준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첫 매수를 시작하십시오. 전체 자산의 4050%는 달러 자산으로 1020%는 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되 한 번에 모두 사지 마십시오. 월급날 다음 날처럼 날짜를 정해두고 매달 꾸준히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1997년 그 혹독했던 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때 사람들은 2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혹시 모르니 대비해야지라며 달러를 사두고 빚을 줄였던 사람들.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기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준비의 차이로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환율 1600원의 시대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고 경제 지표들이 이미 깜빡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좋은 정보내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행동하십시오.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서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경제적 안정과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